지난 9일 저녁 남성과 모텔로 들어가는 연쇄 모텔 약물 사망 사건 피해자 22살 김모 씨. 하지만 2시간쯤 뒤 혼자 나왔습니다. 남성은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두 번째 사망 피해자입니다. 이날 피해 남성이 김 씨와 만나기 직전 친구와 나눈 SNS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. 숨진 남성이 친구에게 오늘 방 잡재, 고기 맛집이 있는데 배달 전문이라고 방 잡고 먹재라고 말합니다. 김 씨가 방을 잡아 배달시켜 먹자고 했단 겁니다. 이렇게 잡은 방은 범행 현장이 됐습니다. 피해자 지인들은 피해자가 김 씨를 다시 만난 건 얼마 안 됐다고 했습니다. 예전에 술집에서 한번 만난 걸로 안다고 했습니다. 연락처 정도만 있었던 인연 정도로 기억을 하고 구체적인 거는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. 그런데 최근 김 씨로부터 연락이 와서 지난 8일 피해자가 김 씨를 다시 만났고 다음 날인 9일 김 씨가 방을 잡자고 했다는 게 피해자가 남긴 마지막 SNS 메시지란 겁니다. 만나자는 연락도 방을 잡자는 얘기도 김 씨가 먼저 했다는 게 피해자 지인들 얘기입니다.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계획적이고 뭔가 고의적이었던 것 같고. 김 씨는 지난 9일 택시를 타고 범행 현장을 떠났습니다. 타자마자 좀 이렇게 뭔가에 좀 쫓기듯이 좀 빨리 좀 가달래요. 현금으로 10,000원짜리를 내갖고 제가 아마 나머지 현금을 잔돈을 내줬어요. 앞서 첫 번째 사망자가 발견된 건 지난달 29일. 거의 열흘 새 비슷한 범행이 반복됐습니다. 김 씨는 의견 충돌이 있어 재우려고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탄 음료를 건넸다며 술을 마시고 약을 먹으면 위험하다는 건 알았지만 죽을 줄은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. 부검 결과 피해 남성들에게선 향정신성 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계 외에도 여러 종류의 약물이 검출됐습니다.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또 김 씨 진술이 상식적이지 않아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 MBC 뉴스 강은입니다. 지난 9일 김 씨와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가는 20대 남성. 김 씨가 약을 탄 숙취해소제를 마시고 숨진 두 번째 피해자입니다. 김 씨는 숙취해소제에 자신이 처방받은 벤조디아제핀계 알약을 넣었다고 진술했습니다. 불안장애 등에 처방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인데 음주 상태에서 먹으면 호흡곤란 등으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.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술에 마신 상태에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먹으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. 처방받을 때 들어서 알고 있었단 겁니다. 그런데도 김 씨는 남성들이 죽을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. 김 씨는 약물량을 배로 늘려가면서 범행을 반복했습니다. 1명이 다쳤고 2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. 경찰은 살해 의도를 부인하는 김 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. 첫 번째 남성 사망자 휴대전화에서는 김 씨가 범행 직후 보낸 메시지가 발견됐습니다. 김 씨가 모텔에서 혼자 나온 뒤 피해자에게 술에 너무 취해서 계속 잠만 자니까 나는 먼저 갈게라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. 경찰은 김 씨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이 같은 메시지를 보내놓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범행 동기와 고의성 등을 입증하기 위해 프로파일링 분석을 진행하고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. 지난 9일 밤 범행 직후 혼자 모텔에서 나온 김 씨.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습니다. 김 씨는 모텔로 배달시켰던 치킨과 숨진 남성에게 건넸던 숙취해소제 빈병을 들고 나왔습니다. 경찰은 김 씨 집 압수수색에서 뜯지 않은 숙취해소제 새 제품들을 냉장고 안에서 확보했습니다. 빈 병도 압수했습니다. 김 씨가 범행 현장인 모텔에서 가져간 겁니다. 증거 인멸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. 약물을 탄 숙취해소제를 집에서 만들었다는 김 씨 진술도 계획범죄 의심을 키우고 있습니다. 경찰은 김 씨가 처방받았다는 알약 형태의 약물도 압수해 국과수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. 피해자들에게 검출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인지 확인하려는 겁니다. 공황이나 불안장애에 쓰이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야만 합니다. 술과 함께 먹으면 호흡곤란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어 음주 금지라는 복용 처방을 받습니다. 그런데 숨진 남성 2명 모두 음주 상태였습니다.
첫 번째 피해자로 알려진 남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김 씨와 함께 간 카페에서 알코올이 들어간 모히또 2잔을 주문했던 걸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당시 김 씨는 하루 종일 운전하느라 고생했다며 남성에게 피로회복제 한 병을 건넨 걸로 조사됐습니다.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 며칠 뒤 깨어난 남성이 피로회복제에 넣은 게 뭐냐고 캐물었지만 김 씨는 제대로 답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. 김 씨는 이후 약물의 양을 늘려가며 범행을 반복했습니다.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숨진 남성들에게 처음보다 2배 이상의 약물을 섞은 음료를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. 추가 피해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. 김 씨는 3명 이외에 약물을 건넨 사람은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. 경찰은 김 씨 휴대전화를 분석하며 주변 인물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강은입니다.